현대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제 저녁 조합 사무실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조합에 항의한 현장과 이종천 추진위 감사 보고서를 주민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패널로 출연을 하신 7동 주민 김용한 건축사와 11동 주민 유영신 주민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출연해 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주민과 대의원들이 지난번처럼 왜 또 조합의 사무실 앞에 많이 모였나요? 지난번 방송에서 2차 이사회에서 부결됐던, 그러니까 논의하지 않았던 시공사 선정권과 관련해서 중간에 대의원들하고 몇 번의 면담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한 대답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실제로 추진위에, 조합에 있는 대의원들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신 유영신 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아파트에 이종천 감사가 몇 개월간 감사한 유인물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돌렸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대한 그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7월 20일에 조합이 설립 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있던 조직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역할을 다 마친 거죠.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끝으로 역할을 종료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종료하기 위해서 추진위의 감사님이셨던 이종천님과 오성욱님이 감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가 나온 거고, 감사 보고서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는 보통 뭐 한두 줄로 서명하고 마무리를 되는 게 보통인데, 이 감사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님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셨던 그런 거와 또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1차 감사 1차에 해당하는 거, 2차에 해당하는 거, 3차에 해당하는 거는 문서를 좀 보시면 알겠고, 결국 홍보 요원들에 관련한 항목이 지출 비용이 2억 63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죠, 숫자가. 네. 근데 이 홍보 요원이 들어간 비용, 이 비용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감사님이. 첫 번째는 각각 일한 일정에 대한 것들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지급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홍보 요원들이 하루에 해야 할 양, 즉 1일 노동으로 인정해야 할 노동의 양과 그 노동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 보고서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런 기준들이 먼저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님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 홍보요원에 대한 채용 과정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역업체인 라온이라고 하는 업체를 기본적으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명명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방적으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속해 있는 홍보요원들이 그대로 채용되는, 그래서 라온이라는 업체한테도 혜택일 수 있지만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홍보요원들도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초기의 추진위에서는 주민들에게 오픈시켜서 주민들 손으로 뽑아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뽑아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제가 추진이었을 때도. 그런데 그것이 무시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었던 거죠. 결국 기본 홍보요원의 핵심 요원인 이 여기서
두 번째 장에 있는 총괄 팀장 김 누구 이런 식으로 한 이러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홍보에 참여했고 이들에게 비용된 지불이 2억이 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는데요. 하루도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5명의 홍보 요원에게도 계약 기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2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건 다 이제 주민들이 다 n분의 1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결국 기준이 없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기준이 없이 누군가를 고용하고 기준이 없이 비용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놀랍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홍보요원이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추진위부터 홍보요원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던 김용환 씨한테 조금 더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진위원회의 안건이 9개 안건이 상정이 돼 있었어요. 작년 12월 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안건 중에 9호 안건입니다. 9호 안건이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를 위한 홍보 인원 채용의 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산이 약 한 9천여만 원대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의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사용된 걸 보면 2억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에 거의 2배가량의 비용이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25일 날 1차 추진위원회의 그 의결 전에 임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11월 25일에 갑자기 김혜종 위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라온의 김상만 사장을 만났는데 참 현대아파트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귀인이다. 참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복받은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만나고 알고 보니 이제 그분이 속에서 이런 홍보위원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였던 건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건이 뭐 부재자 투표 현장에서 반대를 했지만은 서명 결의에 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제가 추진위원들한테 문서화해가지고 돌린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추진위원 시절에 각각의 등기 우편을 보냈기 때문에 뭐 읽어보셨던 분들 읽어보셨겠지만은 오래전 일이니까 또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11월 25일 날 임원 회의 석상에 갑자기 라온의 김상만 사장이라는 이름이 김혜종 위원장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라온의 김상만 사장이 누군데 작년 11월 25일 날 1차 추진위원회 회의 전에 임원회의라는 명목하에 한 20여 명의 추진위원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혜종 위원장님께서 라온의 김상만 사장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참 복받은 분이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이제 일을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1억여 원에 가까이 되는 어떤 비용을 쓰는데 업체 견적도 받지 않고 이렇게 수의로 계약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전혀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현재.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그거예요.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동의서를 진구하는 업체는 당연히 정비업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라온은 정비업에 대한 면허가 없는 회사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우리가 근 2억 가까이에 대한 2억 넘게 돈이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개개의
그 조합 진구자한테 일일이 하나씩 다 계약서를 아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들어서. 그러니 우리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회사하고 계약한 게 아닌 단지 개개인들, 홍보위원도 개개인들하고 다 계약서를 했는데 제가 그 이종천 간사님께 얼핏 들은 얘기로 그 계약서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아까 이용식 교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일당 얼마 이 정도 개념으로만 계약을 해서 계약서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하면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김혜중 씨와 김상만 씨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없고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 계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겠네요. 그때도. 이미 수의 계약을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정비 면허도 없는 업체를 이렇게 수의 계약의 형태로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네요.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그때 2차 추진위원회 때 네. 그 문서화해서 제기를 했었지만은 네. 그래서 이거를 무효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의서까지 진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참여 미비로 끝나고 말았죠. 실은 그때부터 애를 든다라면은 설계사무실 선정 내지 시공사 선정 네. 내지 조합 동의서 진구를 위한 홍보위원 채용권 이런 등등의 문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네. 그때의 승인된 사항들을 다시 부결을 시키고 제대로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같은 사태 내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때도 제가 마지막 말미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홍보위원은 채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동의서를 진구할 수 있게끔 추진위에서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60%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15%만 더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꼭 홍보위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몇 분이라도 더 동별로 몇 분씩 채용을 해가지고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저비용으로 어떤 해당의 그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주민에게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홍보 인원을 채용한다면 거의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라고까지 제가 문구까지 만들어서 했었습니다만은 반영이 되질 않았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위원을 모집하자라고 하는 얘기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미 라운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이게 조합 동의서 진구를 위한 홍보 인원일 뿐만이 아니고 이 인원들이 그대로 임원 임대원 선거까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 창립 총회까지. 그때의 이 추진위에서 저한테 보내준 답변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한테 전부에 다 보냈는데 그 답변서에 보게 되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진구까지만 계약을 하겠다 네.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그쵸. 마지막 단계에서 또 이 임원 임대 선거까지 선거 관리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계약권만 바뀐 거죠. 여기서 또 교묘하게 제가 문건을 살펴보니까 용역업체하고의 계약을 맺을 때는 5천만 원을 상회를 하게 되면 입찰의 형식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건들이 다 4,800만 원, 4,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합하면은 5억이 넘는 거죠. 2억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보같이 당한 것 같아서 지금 허탈한데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었던 추진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미 계약을 할 수 있는 누군가의 상대가 결정되어졌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 것들이 다 녹아돼 버린 거죠. 녹아됐는데 이 녹아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속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모든 주민들이 빨리 하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에 모든 주민들이 다 갇혀서 결국 그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그들이 실제로 진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스스로의 혼자의 독단적인 판단이 결국 우리 모든 입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분담금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결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안 했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2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그러니까 드러나고 보니까 굉장히 허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진이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느낌까지 드네요. 네. 홍보 요원을 채용한 것이 단지 조합 동의서를 받기 위한 그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2억이라는 돈이 단지 홍보 요원의 인건비로 들어갔다. 이거는 믿고 있다가 사기당한 그런 느낌의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많은 그 금액도 들어갔는데 검증되지도 않았던 라온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그렇게 짬짬이 계약을 해서 돈이 나갔다고 하는 거에 더욱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업체가 적정한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그게 수의 계약을 한 한이 있더라도 복수의 어떤 그런 대상자들을 그 대상으로 한번 미팅을 해서 추진위원들이라도 살펴서 계약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추진위원 임원회의 때 이 라운의 김상만 사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 내가. 그리고 그냥 바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공적인 사적인 어떤 영업을 하는 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보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조합에서 우리가 소위 해서 이거를 운영해 주시오라는 개념이 아닌 우리를 이임해서 좀 잘 좀 해주시오라고 했던 분이 사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이런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참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은. 멋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공개 모집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제안 방법으로. 그러면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적정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처럼 보여지는 계약을 하면서 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저는 주민들이 분노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들어갈 돈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들어가야만 할 돈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되 적정하게 제대로 잘 들어갔느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네 가구를 방문하고 하루에 활동으로 쳤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도 유지해 줘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구도 방문하지 않아도 또는 활동지가 없어도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바보인 거죠. 바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럼에도 이렇게 지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불된 금액이 정당한 비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들어가야 할 비용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가구를 하루 방문하고 일일 활동지를 기준으로 했다면 그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지 않아도 활동비를 지급했다라는 거는 이건 바보 아닌가요?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일당을 줘? 저 같으면 저도 이걸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계약과 이런 식의 근무 조건과 이런 식의 노동의 양을 가지고 일당 17만 원을 준다? 그럼 저도 지원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위원장, 지금 조합장님이시죠? 묻고 싶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묻고 싶어요. 굉장히 호탕하고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어서 이 정도는 부담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믿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였는지, 어떤 거든 두 가지 다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의 계약을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해서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든 비용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항이 아마 법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아마 배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크나큰 어떤 손해를 끼친 사항이고, 그 이득을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비용이 과연 뭐 다른 데로 흘러가서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횡령까지도 갈 수 있겠으나, 뭐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여하튼지 간에 그래서 그 배임권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의 주민들의 행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추진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추진위원장이셨던 김혜중 님이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재건축을 처음 해봐서 실수가 있다고. 자,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죠.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재건축 과정에서 실수하는 이 내용 하나하나는 그 실수는 모두 다 주민들이 함께 안아야 하는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용이면 돈으로 안아야 하고, 뭐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이든 어떤 형태든 주민들이 다 안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이거나 또는 추진위 위원장이었거나 어떤 경우에 위에서 집행을 하는 조직의 수장은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합원들 내에 있는 조직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왜? 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은 일정한 수준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과 관련된 문제도 공개 입찰을 하거나 공개 경쟁에 오픈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굉장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거거든요. 또 하나는 선거 과정까지 이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이 비용은 훨씬 더 늘어서 2억에 가까웠던 거예요. 실제로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해서만 일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이후에까지 다 하려고 했던 생각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실수라는 건 용납되어지지 않는 실수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용납되어지지 않는 실수는 정말 크거든요. 그 실수에 대해서 네. 뭐 굉장히 말씀이 격하신데, 네, 맞아요. 실은 그렇습니다. 실수 처음 하니까 재건축을 처음 하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요즘 저기 뭐 그 깜빵에 계시는 뭐 대통령께서 후보로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반대 대든 질의를 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던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실수하기 전에 다 어떤 문제에 대해 예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를 했었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 처음 하니까 실수했다? 이거는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용환 씨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저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다른 분도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미 사전에 누군가와 모종의 계약이 되어 있었다면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 실수가 자연스럽게 이해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에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속도 프레임이 있어요.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논의 구조를 거치거나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포맷이 기저에 깔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실수가 속도 프레임하고 만나면서 문제는 이 속도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이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홍보요원권 말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저는 이 속도 때문에 제대로 과정을 밟지 않고 제대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만나게 되는 지점에 결국 나의 개인 재산을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항목에 뭐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이 부분에 사업 촉진비 관련된 부분도 지난번에 김용환 씨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예를 들면 분담금이 들어간다면 분담금을 저는 개인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 빚을 내서 분담금을 내고 누구는 제가 개인 빚을 낸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비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고 지갑을 채우고 그러면 저는 그 빚을 갚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어떤 상황인지 한 번쯤은 점검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간 프레임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벌써 1차 추진위원회 1차 그 기술이사 소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7월 16일인가요, 그때가? 나 1차 회의요? 예, 1차. 네. 그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자, 임원 선거 때 이분들이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뭐 과간이 아닙니다. 뭐 그 명품 아파트 만들고 공정하게 하겠다. 뭐 하여튼 온갖 미사여구를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그 임원 선거 때 그 선거 홍보를 하셨는데 자, 임원이 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로 제대로 공약대로 하시겠다라고 생각했었으면은 여기저기 좀 잘 돼 있는 사례라든가 내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그간 꾸준히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하고 했었다라고 하게 됐을 때에 지금까지 2차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요? 그렇죠. 1차에 통과돼서 지금 대형까지 통과가 돼서 아마 지금 현재는 건설사들이 열심히 그거 입찰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프레임을 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현재의 운영진에서 좀 더 노력하고 제대로 된다라는 어떤 생각만 가졌다고 하게 되면은 훨씬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대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야 할 시간,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존재해요. 법적으로도 존재하고 과정상으로도 존재하는데 지금 이렇게 속도 프레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식의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면 주민들은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감사보고서 이후에 감사보고서가 각 조합원들 집에 배포가 되고 나서 바로 배포된 게 대의원들이 나름 요구사항들을 조합과 상호작용하면서 논의하면서 된 문건들을 또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실제로 대의원들이 이사회가 열리는 현장에 갔었고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조합의 임원들이 함께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장을 포함한 분들하고 대의원들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서로 전달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조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수용한 부분도 있고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은 김용환 씨한테 들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부결시켜라. 그러니까 조합 이사에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을 빨리 밟아야 하니 이사회는 넘기고 대의원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사 중에 어느 분이. 그러면 중요한 건
대의원 너희가 부결시키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시간에 대한 문제, 이 속도에 대한 문제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나름의 과정들을 밟으면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내용의 일정 부분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단지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밑에 단서 조항처럼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유사한 모듈하우스가 있는 경우에는 보여줄 수 있다. 그거를 없는 경우에는 못 보여준다.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유사한 모델하우스 보고 싶지 않고요.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의 모델하우스를 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유사한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단지 내에다 모델하우스, 홍보관에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거는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그게 이렇게 짓겠다. 네. 유사한이라고 한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보여줬을 뿐이다. 그거하고 틀리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조합 이사들이 그걸 알면서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 문건을 만든 신한 PNC는 누구의 편인지 정말 참 답답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어찌됐든 대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은 내역 입찰 방식이에요. 자, 제가 보면은 시공사들을 예를 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안 맞지만은 현재 우리 단지 내 세 군데의 시공사가 나름 어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 업체는 그냥 단가 방식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한 업체는 대안 설계에 대한 뭐 내역 입찰을 합시다. 한 업체는 기준 설계안을 줘야만이 기준안에 대해서 대안 내역 입찰서를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대안 설계에 대한 내역 입찰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뭐 이렇게 어떤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 사들은 나름대로 그게 어떤 게 자기 사에, 각 시공사에 유리한 그렇죠. 건지에 대해서 네. 뭐 생각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그 설계 방식을 요구하면 되죠.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건지만 논의를 해서 그대로 입찰서에 기재를 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들어와라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 주민들끼리 돌아다니는 카톡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 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 사의 홍보요원이냐?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참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설계 사무실을 시공사보다 먼저 뽑은 이유가 뭐겠어요? 기준이 되는 설계안을 만들어라고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는 설계 사무실을 뽑은 거 아닙니까? 이미 설계 사무실은 나호동이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을 할 때에 주민들한테 총회 때 보여준 설계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생각할 땐 2달 내지 빠르게 하면 1달 정도만 더 시간을 주게 돼서 다듬어 와라. 충분히 그거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준 설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 설계안에 대해서 내역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니들이 각 시공사가 대안 설계 하겠다고 하면은 대안 설계에 대한 대안 설계를 하고 거기에 내역서를 제출해주면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안 설계에 대한 내역 입찰만 가지고, 저는 여기서 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가 입찰이라고 총액 개념의 어떤 입찰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공사한테 갖다 주는,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하늘이 두 쪽이 깨져도 그런 방식을 우리가 채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단지 제가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동일한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각 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역 입찰을 해오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준 안에서 얼마만큼 자기들이 더 노력을 해서 멋지게 만들어준다의 어떤 대안상계를 봤을 때에 우리가 또 훨씬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주민들 잘 모릅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그 입찰서 들여다보려면은 힘들어서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것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까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된다. 실물로 봐야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도 어떤 똑같은 기준 안에 대해서 각사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때의 시간의 싸움, 빠른 재건축 하면서 이거를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습니다. 2달 내지 석 달 아니면 많아야 2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2달이면은 아마 한 달에 현재 우리 조합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게 한 달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에 조합장 인건비하고 여직원하고 제가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2,0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어떤 내역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총액 입찰 개념의 단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평당 단가 개념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100배, 1000배 이상의 어떤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재건축이다, 이 재건축 사업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어떤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고, 주민들의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관청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안이 있다 손 쳤을 때 그대로 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설계 변경 때마다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보니까 카톡에 그 동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시공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부풀리느냐. 근데 그 동영상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상층은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틀이 있기 때문에 지하를 많이 변경을 합니다. 지하를 굉장히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데, 아주 좋은 허울들이 많이 있죠. 주차장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이렇게 많이 늘립니다. 근데 지하 공사비는 지상 공사비에 어떻게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평당 단가 개념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평당으로 돈을 더 주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주민 편익 시설을 더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역 입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각 사가 콘크리트 물량에 대해서 콘크리트 단가를 다 적고 문짝 하다못해 수도꼭지 하나까지도 다 세서 다 내역을 적어놓기 때문에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때에 대입했던 금액만 곱해서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사비를 갖다가 턱없이 늘려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2달 정도 시간을 더 쓴다. 저는 그걸 위해서라면 1년 정도 더 써도 된다라고 저는 무방합니다. 그 비용이 20억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는 100억대 단위의 그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세대당 1,000만 원이에요. 실제 빨리 갈 수 있는 재건축의 방법은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또 이사님들 중에서도 일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찰 방식과 빠른 재건축 내지는 이제 홍보 공간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대원 모임에서 그 이사회에 요구한 사항 중에서 보니까 이제 7번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입찰 제안서에 사업 촉진비를 반영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아파트를 짓는데 왜 건설회사에 그 돈 많은 건설회사에 그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 거에 대해서 그 비용을 갖다가 아까워야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모델하우스는 평형마다 다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어느 하나 기준을 줘서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짓는 뭐 32평형인가요? 그게 전용 84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문적으로는 84형에 대해서 하나 짓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사회에 요구한 사항의 어떤 문건을 보니까 7번의 입찰 제안서에 사업 촉진비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건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실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은 좀 있어요. 뭐 저는 저번에 유튜브 방송할 때 당연히 사업 촉진비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판례들을 보니까 사업 촉진비 내지 민원 해결비, 민원 처리비 이런 것조차도 이주비로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다 불법이다. 이주촉진비하고 똑같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속에서 이제 정비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최근에 그 입찰서를 제가 보니까 이런 정비법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퇴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어느 건설사가 사업 촉진비라고 해서 돈을 얼마 넣었다. 한순간 그 건설사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한 대로 사업 촉진비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 만약에 우리 입찰 제안서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거는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 촉진비다라고 아는 어떤 말이 입찰 제안서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주민의 뭐 이런 걸 위해서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이주와 관련된 어떤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냄새가 안 나게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사님들이 정말 머리를 써야 하는 부분. 정비사, 네. 신한 피해자가 머리를 싸면서 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실은. 이런 사항들은 소위 얘기해서 어떤 뭐 특정 시공사다, 뭐 특정 건설사다, 뭐 이런 개념의 어떤 뭐 평가의식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주민들이 잘 녹여내면 뭐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역 입찰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시공사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나름대로 뭐 자기들 회사 방침상 내지는 어떤 경쟁과 관련돼서 좀 뭐 이게 훨씬 우리한테 경쟁력이 있다라고 뭐 판단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현재의 우리 주민들은 우리 조합원들은 왜 시공사의 어떤 나름대로 입장 뭐 홍보관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왜 그걸 갖다 걱정해주고 왜 어떤 사가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싫어하는데 왜 거기를 걱정해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우리한테 조합원들한테 가장 이득이 주는 방식이 어딘가만 쫓아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시공사나 뭐 건설사나 이런 이 각각의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입찰 계약, 입찰 내역서는 바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민에게 유리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주민에게 더 유익한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게 시급한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이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돼서 제대로 되어졌을 때 실제로 빠른 재건축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네. 아마도 그 추후에 지금은 이제 시공사를 선정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얘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뭐 분담감이 이렇게 더 늘어나고 저렇게 늘어나고 했을 때에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자님.
네, 쭉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우리 조합의 단추가 제대로 안 끼워지고 신뢰를 잃어감으로써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으로서 이렇게 그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신뢰 밖에 잘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고 벌써 많이 그 재건축 사업은 진행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진로에 계시는 김혜중 조합장께서는 신뢰와 덕망을 더욱더 쌓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두 분의 분들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이야기를 주민들께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